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저는 박지연,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날까지는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죠. 박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유전학연구소의 김태훈 연구원입니다. 연구소? 갑자기 무슨 연구소라는 거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진행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추적 연구인데요.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처음엔 무슨 사기나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전화가 오면 당연히 의심부터 하잖아요. 하지만 김태훈 연구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라고요. 특히 박지연 씨 같은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가정 환경과 학업 성취도의 괴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흥미로운 케이스라니. 좀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실험용 쥐도 아니고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경기도 부천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 저는 네 남매 중 막내였어요. 1980년대 말, 그때는 정말 애를 많이 낳던 시대였대요.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는 동네에서 가장 큰 세빛산부인과였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죠. 오빠들은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일찍 돈을 벌러 나갔어요.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 취직했고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는데도요.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셨죠. 교과서만 읽어도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면 술술 풀렸어요. 지연아, 너 머리가 정말 좋구나. 공부 더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는 꼭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의 대학이라니. 그건 꿈도 못 꿀 이야기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서 복습만 했는데도요. 친구들이 학원 3군데씩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지연아,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친구들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도 가끔은 궁금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공부가 쉬울까? 집안에서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는데요. 오빠들은 구구단도 헷갈려 했고 언니는 영어 알파벳도 다 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과서만 한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장학금 정보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대 한양대학교에 입학했죠. 우리 집에서 대학을 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미안해하셨어요. 학비를 대주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IT 기업인 디지털 플러스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대단한 거였죠. 드디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아니, 평범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김태훈 연구원과의 첫 만남은 대학로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박지연 씨, 우리 연구팀은 지난 30년간 특정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지능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그것이 유전인지 환경인지를 밝히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요? 제가 왜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바쁜 주말에 나와서 뭔가 실험용 동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김태훈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DNA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요. DNA요? 네. 박지연 씨의 DNA와 부모님의 DNA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연 씨는 현재 부모님의 친자녀가 아니십니다. 생물학적으로요. 농담이겠지.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막내인데요. 오빠 둘, 언니 하나 있고요. 그래서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15일 세빛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을 추적했죠. 1989년 11월 15일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 새벽 2명의 여자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지연 씨, 다른 한 명은 강서연 씨였죠. 그런데 김태훈 연구원은 심호흡을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기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네. 박지연 씨의 생물학적 부모는 강민준 씨와 이수진 씨 부부입니다. 그리고 강서연 씨의 생물학적 부모가 지금 지연 씨를 키우신 박철수 씨, 김영희 씨 부부시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저는 누구란 거지? 강민준 씨 부부는 어떤 분들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준 씨는 현재 대한전자 부사장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죠. 이수진 씨는 유명 피아니스트고요. 대한전자 부사장. 그 대한전자요? 삼성, LG급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복한 가정이시죠. 강민준 씨는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이수진 씨는 줄리아드 음대를 나오셨어요. 두 분 다 고학력자시고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왜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만 해도 모든 게 술술 풀렸는지. 유전이었구나. 그럼 지금 제 친부모님 집에 있는 아이는요? 강서연이라고 하셨죠? 네, 강서연 씨는. 김태훈 연구원이 또 망설였어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명문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도 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명문대를 나왔고 그 아이는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대학도 못 갔다니. 혹시 양쪽 부모님들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지연 씨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지연 씨의 인생에 관한 문제니까요. 맞아요. 제 인생이죠. 하지만 동시에 4명의 부모,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인생이기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지연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양쪽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료사고이기도 하니까요. 의료사고. 맞아요. 저는 의료사고의 피해자였던 거죠. 카페를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겨우 버스를 타고 부천의 집으로 향했죠. 부모님 집?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친부모님 집? 양부모님 집?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지연아 왔니? 밥 먹어라.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니.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분이 저를 키우셨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친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학원도 마음껏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김태훈 연구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양쪽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35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강민준 씨 부부는 지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태훈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세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박철수 씨 부부는요? 많이 놀라셨지만 지연 씨의 결정을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요. 어머니 김영희 여사. 저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은 분은 아니지만 35년간 딸로 키운 분. 그날 저녁 저는 부천집으로 갔어요.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연구소에서 먼저 연락을 드렸으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낳은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동시에 35년간 내 딸이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지연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은? 첫 만남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였어요. 그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김태훈 연구원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양쪽 부모님, 그리고 강서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호텔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초등학생처럼 긴장됐죠. 라운지에 들어서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 말끔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옆에는 우아한 인상의 여자분.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강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죠. 그 눈이 제 눈과 똑같았거든요. 지연 씨. 아니, 지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갑다. 아니, 반갑다는 말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강민준이라고 한다. 이수진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어머, 정말 우리 딸이네. 눈이 당신 쪽을 빼닮았어. 우리 딸,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죠. 이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부모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 강서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제 또래로 보였는데 뭔가 지쳐 보였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 차림. 저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아니, 본명이 뭐였더라? 강지연이야. 강민준 씨가 말했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 강지연이었어. 지혜로울지 연꽃 연, 강지연. 낯선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수진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강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3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죄송해요. 강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박지연 씨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제가 말했지만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제 자리에서 35년을 살았다는 게 서연아, 강민준 씨가 딸을, 아니, 친딸이 아닌 강서연을 불렀어요. 너도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아빠, 강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빠 딸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가 뭐가 중요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수진 여사도 거들었어요. 그래, 서연아. 너는 우리 딸이야. 지연이도 우리 딸이고, 두 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연구소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강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서연이가 우리 딸이 맞나 하고. 아빠! 강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사실이야. 너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 우리 집안은 3대가 모두 서울대를 나왔거든. 그런데 너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강서연은 대학도 못 갔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서연이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못했지. 그런데 연구소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쓸쓸한 웃음이 나왔죠. 머리 좋은 진짜 딸을 찾으신 거네요. 지연아, 오해하지 마. 이수진 여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네가 똑똑해서 찾은 게 아니야. 네가 우리 딸이니까 찾은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강서연처럼 공부를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날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강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집에요? 그래, 네가 자랐어야 할 집.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살았을 집. 주말,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 제가 자란 연립주택의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어서 와. 강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집안은 더 놀라웠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여기가 네 방이었어. 이수진 여사가 2층의 한 방을 보여줬어요. 분홍색 벽지에 공주 침대, 책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어요. 서연이가 쓰던 방이야. 근데 원래는 네 방이었지. 방 안을 둘러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배고프지? 밥 먹자. 저녁 식사는 정말 근사했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까지.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나 먹는 음식들이었죠. 지연아, 혹시 강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혹시 우리랑 같이 살 생각 없니? 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로 돌아오는 거야.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입양하고. 아니, 입양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리는 거지. 그건 급하게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봐. 다만 우리는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수진 여사도 거들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내게 해주지 못한 35년을 보상해주고 싶어. 넌 우리 딸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잖아.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랐다면 학원도 마음껏 다니고 유학도 갔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생각해볼게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천의 낡은 연립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강남의 그 집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연아, 왔니? 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손에는 막 삶은 계란이 들려있었죠. 배고프지? 엄마가 계란 삶았다. 먹어라, 계란. 강남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계란이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계란이 더 맛있어 보였어요. 엄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고맙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박지연일까? 강지연일까? 가난한 집의 똑똑한 딸일까? 부잣집에 잃어버린 딸일까? 머릿속으로는 강민준 씨 부부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말했어요. 며칠 후 강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둘이서요. 홍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서연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저기,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박지연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박지연 씨 인생을 빼앗아서요. 아니에요.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강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죠. 부모님은 실망하셨고요. 특히 아빠가 심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매번 그런 말씀만 하셨죠. 가슴이 아팠어요. 강서연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학원을 5군데나 다녔는데도요. 5군데. 저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전교 1등을 했는데 결국 대학도 못 갔어요. 수능을 3번 봤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서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지금은 뭐 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시급 10,000원 받으면서요. 시급 10,000원. 저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박지연 씨, 강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모님한테 가세요. 예? 강민준 씨, 이수진 씨한테요. 거기가 박지연 씨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무슨 말을?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한테 갈 거예요. 부천에 계신 분들한테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서연 씨는 강남에서 35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한 딸이었고 실망스러운 존재였죠. 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박철수 씨, 김영희 씨를 만났을 때 달랐어요. 그분들은 제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대단하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명문대를 안 나와도 그냥 저라서 사랑받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김영희 씨, 박철수 씨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전교 1등을 해도 꼴찌를 해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박지연 씨는 반대잖아요. 강민준 씨, 이수진 씨한테 필요한 건 똑똑한 딸이에요. 박지연 씨 같은 딸이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35년을 살아봐서 알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우수한 자녀거든요. 우수한 자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강민준 씨 부부한테 가고 싶은 걸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결국 조건부로 사랑받고 싶은 걸까? 반대로 김영희 씨, 박철수 씨는 어떤 분들이지? 가난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어느 쪽이 진짜 부모일까? 피를 나눈 쪽? 시간을 함께한 쪽?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죠. 일주일 후 양쪽 부모님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죠. 장소는 여전히 강남의 그 호텔 라운지였어요. 김태훈 연구원도 함께 있었고요. 네 분의 부모님이 모두 앉아 계셨어요. 강민준 씨와 이수진 씨는 정장 차림으로,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평소 입으시던 수수한 옷차림으로요. 대조적이었어요. 모든 게. 저기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죠. 먼저 네 분 모두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민준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제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겠죠. 강민준 씨, 이수진 씨. 두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다시 찾아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지연아, 이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봤어요. 박철수 씨, 김영희 씨. 두 분은 저를 35년간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파할 때 밤새 간호해주시고 제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신 분들이죠. 어머니, 김영희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솔직히 지난 몇 주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머리로는 강민준 씨, 이수진 씨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민준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미래. 모든 게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강민준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로 돌아오겠다는 거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라운지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박철수 씨, 김용희 씨의 딸로 남고 싶어요. 뭐? 강민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압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알아요. 돈도, 지위도, 기회도.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소리니? 그게 다가 아니라니? 강민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우리 딸이야. 피를 나눈 진짜 딸이라고. 맞아요. 저는 두 분의 생물학적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김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35년간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요. 김영희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매일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한테 제발 우리 딸이랑 놀아달라고 부탁하셨죠.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느라 손이 다 부르시는데도요. 그게 엄마로서 당연한 거지. 중학교 때는요. 제가 수학경시대회 나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일주일 내내 야근하셔서 참고서 사주셨어요. 그 비싼 참고서를요. 그것도 당연한.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온 집안이 반대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오빠들도 언니도 못 갔는데 막내가 무슨 대학이냐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지연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 가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셨죠.
지연아, 그만. 엄마, 제가 대학 입학식 날 기억나세요? 엄마는 입을 옷이 없어서 언니 옷을 빌려 입으셨죠. 그것도 10년 된 옷을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날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됐다면서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주는 게 부모라고요. 강민준 씨가 말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분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똑똑한 딸. 명문대 나온 딸. 자랑스러운 딸. 그런 이미지요. 이수진 씨가 항변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니?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 맞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만약 제가 강서연처럼 공부를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두 분은 여전히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셨을까요? 둘 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빴다면, 대학도 못 갔다면 두 분은 여전히 저를 찾고 싶으셨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강서연 씨를 보세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서연 씨는 35년간 두 분의 딸로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왜요? 두 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요. 강민준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우리도 노력했어. 서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저는 다시 김영희 씨를 봤어요. 우리 엄마는 달라요. 제가 전교 1등을 해도 꼴찌를 해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명문대를 가도 못 가도 여전히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지연아, 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낳아주신 은혜는 없지만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딸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강민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우리가 졌구나. 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각자의 선택일 뿐이에요. 강서연 씨는 두 분 곁을 떠나서 박철수 씨, 김영희 씨한테 갈 거예요. 저는 그 반대고요. 서연이가? 이수진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서연 씨는 진짜 부모님을 찾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을요. 박철수 씨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강서연 양은 좋은 애입니다. 우리 딸로 삼으면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아버지, 강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 지연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요? 완전히 남처럼 지내고 싶진 않구나. 가끔 만날 수는 있을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요. 저도 두 분이 궁금하니까요. 제 DNA의 절반은 두 분 거잖아요. 고맙다. 이수진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보다. 35년을 못 키운 걸 한순간에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분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저랑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모임은 끝났어요. 나오면서 김태훈 연구원이 물었어요. 지연 씨,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요? 강민준 씨 부부를 선택했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삶이 뭔데요? 돈 많고 편한 게 좋은 삶인가요? 그건 저한테 좋은 삶은 사랑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요. 그날 저녁 부천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빠들, 언니, 그리고 부모님 모두 모였죠. 지연아, 큰오빠가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돈 차버리고 우리한테 온 거 보면. 오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고마워. 우리를 선택해줘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너는 항상 우리 자랑이었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니, 우리는 가족이야. 35년을 함께 산 가족. 맞아요.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안 자니? 네, 엄마. 잠이 안 와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만약 너를 강민준 씨 부부가 키웠다면. 엄마, 그만해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 희생, 헌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정말 후회 안 하니? 네. 전혀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물론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강남의 그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삶.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한 달 후 강서연을 다시 만났어요. 박지연 씨. 아니, 지연아. 서연이가 훨씬 밝은 얼굴로 웃었어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 박철수 씨, 김영희 씨가 정말 좋으셔. 그렇구나. 다행이다. 나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기분이야. 카페 알바한다고 해도 자랑스러워하시고 제과제빵 배우고 싶다니까 학원비도 대주시고. 좋겠다. 너는 어때? 강민준 씨, 이수진 씨랑은 가끔 만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때? 괜찮아.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고 있어. 부모와 자식이라기보다는 친한 지인? 그런 느낌? 그것도 좋네.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지연아, 응? 우리 인생 바뀐 거 생각해보면 축복인 것 같아. 축복?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잖아.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맞아요. 진짜 소중한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부천에서 살고 강서연은 여전히 부천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바꿔 살고 있었죠. 가끔 강민준 씨, 이수진 씨와 만나서 식사를 해요.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지연아, 회사는 잘 다니니? 네, 잘 다니고 있어요. 혹시 우리 회사로 이직할 생각 없니? 대한전자에서 일하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지금 회사가 좋아요.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강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정말 우리랑은 다른 가치관을 가졌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방식일 뿐이에요.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두 분이 서연이를 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말 들었니? 제과제빵 자격증 땄다며? 네, 들었어요. 조만간 작은 빵집 차린대요. 우리가 자금 지원을 좀 해줄까 했는데 거절하더구나. 서연이도 독립적이 됐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1년 후, 저는 여전히 디지털 플러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죠. 연봉은 강민준 씨 부부가 제안했던 것에 절반도 안 되지만 행복해요. 주말이면 부천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요.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요. 강서연은 부천에 작은 빵집을 열었어요. 서연이네 빵집이라고. 장사가 꽤 잘 된대요. 그리고 가끔 4명의 부모님이 모두 모여요. 서연이 빵집에서요. 강민준 씨와 박철수 씨가 어색하게 앉아있고 이수진 씨와 김영희 씨가 수다를 떨어요. 김영희 씨, 지연이가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네, 그런가 봐요. 얼굴은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지연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수진 씨도 서연이 걱정 그만하세요.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다행이에요. 빵도 정말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이상하죠? 서로의 딸을 바꿔 키운 사람들이 친구가 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같은 고민을 하니까요. 자식 걱정.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가족이 뭘까? 피를 나눈 사람들? 법적으로 묶인 사람들? 아니요.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피로 연결됐든 시간으로 연결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부천행 버스에 올라타요. 엄마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지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잡채.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 하지만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갔으니까요. 버스 창밖을 보면서 생각해요. 제 선택은 옳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마음을 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키워준 부모님 vs 친부모님. 저는 키워준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버스가 부천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골목길, 낡은 연립주택, 삐걱거리는 계단, 모두 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오, 지연아, 잘 왔다. 어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이게 제 행복이에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심이 담긴 행복. 그리고 저는 이 행복을 선택한 제가 자랑스러워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예요. 키워준 부모님과 친부모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드립니다. 다음번은 좀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